알기 쉬운 생활 법령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최근 들어 우리 법률 상담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얼마 전 고유정이 구치소 수감 중 독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많은 분들이 구치소 독방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독방을 쓰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독방 수용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곽 변호사님, 독방은 누가 쓰는 거다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구치소든 교도소든 수용자는 독방을 오히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 쓰는 게 원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의 독거 수용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조항은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히려 홍거 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되 예외적으로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서 홍거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독방은 좀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네. 전유물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좀 하는데 사실은 예외가 아니고 사실은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구치소 독방 시설이 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곽 변호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루스크 재학 중에 네. 내부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직접 본 적이 있고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제 형사사건 진행 중에 접견을 갔을 때는 실제 수감하는 장소는 아니고 따로 접견실에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독거실에 있는 시설이 샤워 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텔레비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 네. 보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약간 좀 이해가 네, 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물론 일반인들은 뭐 뉴스나 기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이 독방을 쓰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하지만 물론 네. 현실은 법이 정한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소수의 수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가방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재량 규정이에요. 예. 수용자를 독거 수용할지 아니면은 단체로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때 구치소장은 그 규정의 단서 조항과 수용자의 죄질, 성격, 범죄 전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독거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결국 독방 수용 여부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구치소 수용 당시에 이른바 재벌가 혜택을 받아서 독거 수용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네. 예상과는 달리 홍거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고유정도 독방 대신 홍거방 생활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혼자 지낼 경우에 고유정 스스로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독방 수용이 특혜가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한 원칙이라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독방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후에 뭐 구치소 등에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 어떤 경우인지 좀 듣고 싶네요. 실제 살펴보니까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수용자가 청구했던 사건이 존재합니다. 예. 과거 수도권에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C형 간염 환자 A씨가 다른 수용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독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구치소 측에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본인의 팔에 이제 상처가 있는데 출혈이 지속된다면 다른 수용자들에게 본인의 C형 간염,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예. 또 그로 인한 본인의 스트레스가 막대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방 수용 요청을 거절한 국가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당 법원 판결을 보시면 형집행법에 의하면 독거 수용이 물론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재량적 판단 사항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가 이제 독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말에 종교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권리처럼 어떤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예. 따라서 독방 요청이 거절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아, 결국 뭐 구치소 손을 들어준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문제를 일으킨 수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독방에 보내던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독방과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 독방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겠죠?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을 한다거나 예. 혹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네.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벌은 대개 30일 이내에 전화통화 제한, 예. 그리고 30일 이내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와 같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수용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30일 이내의 금치입니다. 금치요. 예, 금치 처분이라 함은 예. 수용자가 징벌방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결국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예. 독방에서처럼 혼자 방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하지만 금치 처분을 받는 수용자들이 가게 되는 이 징벌방이라는 것은 예. 독방과는 달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편지 작성 같은 행위들도 제한이 됩니다. 독방과는 달리 수용자들이 매우 기피하는 대상이죠. 그렇군요. 예. 차이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구치소 독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구치소 독방이 좋아봐야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구치소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요. 독방 수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